안녕하세요, 프로트레이더 최지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디슨 EV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이 최근에 발표를 했죠. 바로 러시아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박탈을 하겠다, 그러면서 보드카라든지 수산물 같은 이런 러시아산 수입을 앞으로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추가 제재를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이슈가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연관이 돼 있는 이런 뉴스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투자자의 관점으로, 특히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냉철하게 이 투자자의 관점으로 앞으로 어디에 돈이 몰릴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키워드 중에서 여기 보시는 이 수산물 수입 금지가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미국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도 이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사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다, 즉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파급력이 있냐면, 특히 우리나라에 파급력이 있냐면 이 러시아가요,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출의 대략적으로 이 5.5%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한 국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앞으로 수산물의 전체적인 가격이, 즉 물가가 상승을 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나 이 러시아의 연공 자체를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따로 우회를 하면서 수산물 가격이 이미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면 더욱더 국내에서도 이 수산물의 물가가 급등을 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어디가 수혜를 입겠죠? 바로 국내에 있는 원양어업을 하는 이 관련 기업들이 100% 수혜를 입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요, 앞으로 직접 어획한 이 수산물들을 더 높은 가격에 앞으로 팔 수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산 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들 경우에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양 물량들이 러시아산 수산물들을 대체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이 뭐냐, 국내에 있는 이 수산물 관련주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이미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4가지 정도를 꼽자면, 일단 한성기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원수산, 사조시푸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CJ시푸드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가지 기업들이, 그리고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이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걸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미국과 관련된, 그리고 글로벌 증시와 관련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으로 앞으로 어디로 돈이 쏠릴 건지 최대한 심플하게 생각하는 이런 매매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수혜를 입으면서 실제로 한성기업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러시아 항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이 운임비용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산물 가격, 그 중에서도 연어 가격이 폭등을 한다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이 했다. 한마디로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 이미 급등이 나온 이후에 나오는 기사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이런 기사를 보고 난 뒤에는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런 고점에 몰릴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뉴스를 보셨다고 하면 이걸 통해서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올지 미리 예측해서 단타 매매가 됐든 아니면 수익 매매가 됐든 미리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바로 단타를 하더라도 정석적인 투자자의 이런 매매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영상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이미 주가가 급등이 나온 이런 뉴스를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전에 왼쪽에 뉴스를 먼저 보고 저점에서 들어가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재료와 어떤 뉴스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는지 이 과정을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은 어렵게 생각할수록 어렵고
쉽게 생각할수록 한없이 쉽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 한성기업을 매매를 했었고 8.2% 정도의 수익을 냈었는데 여기 보시면 같은 날 장이 시작하기 이전에 오전 8시 32분에 제가 이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전부 다 이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이라고 하면서 한성기업을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매수 가격은 시초가에 들어가시라. 그리고 매도 가격은 1,800원에서 11,200원 사이, 즉 10% 내외의 이 수익률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이 사이에서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따로 직장이 있으시거나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에 매도를 걸어놓으라 이렇게 항상 제가 당부를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항상 이 무료 단타 종목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날에 무조건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높아심에 제가 무조건 금일 매도하세요 이렇게 따로 멘트를 달아놨죠. 자, 그래서 이미 영상을 보시는 이 대부분의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지금 여기 이분이 보내주신 것처럼 그날 단타 매매를 하기 전에 종목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신 다음에 저한테 그날 이렇게 무료 단타 종목을 받고 계신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짧은 기간에 무려 3번이나 지금 무료 단타 종목을 받으셨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밤늦게 이 저녁에 문자를 보내시든 아니면 새벽에 문자를 보내시든 언제든지 상관없이 다음날 장이 시작하기 이전에 즉 9시가 되기 이전에 항상 이 무료 단타 종목을 한 종목씩 그날 보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날에도 제가 미래생명자원을 추천을 드리면서 자 여기 보시면 미래생명자원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도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매일매일 5%에서 10% 사이에 이 안정적인 단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리스크를 줄이는 단타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 여러분 계좌에서 한두 종목에 이 장기간 물려있는 이런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내 계좌를 결국에는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렇게 단타 매매로 수익금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날 종목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단타 종목 하루에 하나씩 보내드릴 건데 혹시라도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무료 단타 종목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종목이라고만 이분처럼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해서 그날 무료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2일에서 3일 뒤라든지 혹은 일주일 뒤에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요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종목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다음날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5%에서 10% 요 정도 사이에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일에 금일에 매수 매도를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하나씩 보내드릴 테니까 이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종목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디슨 EV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많은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걱정해 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 하한가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최악의 경우에 하한가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럼에도 제가 단 한 가지 특정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절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이란 게 뭐냐면 이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가지 않았다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절대로 손절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세력이 물량을 털고 이 종목에서 정말 나갔다고 하면 이때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에디슨 EV 손절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얼마나 실었든 간에 결국에는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냐 아니면 세력이 털고 나갔냐 이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지표보다도 중요한 지표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다행히 이 에디슨 EV에서 세력이 현재 나가질 않았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이런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특히 내가 차트를 잘 볼 줄 모르고 그 중에서도 기술적 분석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 에디슨 EV 때문에 굉장히 크게 손실 구간에 와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오늘 차트 분석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이제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이 바로 121선과 241선 사이 바로 마틴존이라고 하는 이 영역인데 대부분의 이 테마주, 세력주, 작전주가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죠. 바로 이 241선을 돌파하고 찍고 내려가는 지금과 같은 이 하한가가 나온 경우에는 무조건 주주분들이 보조지표 중에 이 OBV 보조지표를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OBV 자체가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즉 세력의 보유 물량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이 시그널이 바로 이 OBV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위에 있는 차트와 아래에 있는 거래량만 보고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 OBV를 반드시 추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241선을 뚫고 내려올 때, 주가가 뚫고 내려올 때 이 OBV 차트가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보여드리면, 자, 바로 이 구간을 찍고 내려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현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OBV가 이 라인을 지금 찍고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의 경우에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하한가가 나와버리면 대부분의 종목에서 이 OBV가 이 지지선을 한 번에 돌파하고 내려가는, 즉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그널 자체가 바로 세력이 털고 나갔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이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현재 세력이 물량을 던지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부분의 이 작전주처럼 이 에디슨 EV도 현재 개미털기 구간에 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제가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오늘 손절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렇게 음봉이 한두 차례만 더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까지 버티고 버티던 이 강성 주주분들도 나도 모르게 이 패닉에 빠져서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즉 내가 막대한 손실을 입더라도 이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 때문에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영상을 남겼을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이 추가 급락에 대한 공포가 있다 하더라도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이런 매집 시그널만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한 번의 반등은 다시 준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이 물려있던 주주분들이 최소한의 손실을 입고 어느 정도 탈출을 한 이런 경험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때도 매집 시그널을 어떻게 포착을 했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정말 바닥을 찍은 이후에,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이게 진짜 바닥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OBV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세력의 매집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보조지표도 항상 영상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특히 이 OBV라는 거는 선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냥 OBV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OBV가 내려가는지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디슨 EV가 하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질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력의 매집이 왜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지, 왜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지질 않는지 여기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가가 최근에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 에디슨 EV가 갖고 있던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올 때와 비교를 해보면 바로 이때죠. 이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워낙에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캐파가 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종목은 여러분들 상대적인 거라 원래 이 종목이 갖고 있던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간단하게 봤을 때 이 시장의 에디슨 EV의 이 매수 매도 심리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매도 심리보다는 매수 심리가 아직까지는 강한 편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해준 뒤에 물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며칠 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는 다시 한번 2차 급등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럼 반등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이 물타기는 언제 해야 되는 거냐, 혹은 언제가 진짜 바닥이냐,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물론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RSI 보조지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 RSI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매수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을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RSI 보조지표를 추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지표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선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RSI를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요, 지금 현재 이 고점과 저점이 있죠. 여기서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한가가 나오면서 이 저점을 터치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이 위에 주가의 방향과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시그널이 나오냐, 이미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전형적인 매수 시그널이다. 즉 이때 물타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특히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바닥일 경우가 굉장히 높다. 이제 사례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면요. 이전에 에디슨 EV가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자, 돌려보면, 자, 바로 여기서 이게 모바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구간이죠. 이때도 정확하게 매수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자, 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주다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작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닥 구간이 먼저 이 시그널이 나온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바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여기 마찬가지로 확실한 바닥 시그널, 즉 매수를 하라는 시그널이 나온 뒤에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혹은 물타기를 하셨다고 하면 이후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이 구간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에디슨 EV가 급락을 하고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 급등 직전에 지금과 같은 급락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손실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시그널과 그 다음에 이런 OBV 같은 세력의 매집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이 차트와 거래량만을 보고 평생을 주식 매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한번 돌려서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 자, 이 구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지금의 에디슨 EV처럼 정말 이 미래가 없는 것처럼, 이 종목이 정말 끝난 것처럼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패닉에 빠져서 손절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내놨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때 손절하지 않고 만약에 홀딩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됐냐, 혹은 물타기를 하셔서 자신의 이 평단가를 낮추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한 분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다. 심지어 최저점이 1,300원 정도였던 이 정도였던 종목이 단기간에 13,479원이죠. 그러니까 무려 10배나 급등을 한 거예요. 굉장히 단기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텐베거 종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한번 돌려보면 에디슨 EV가 지금 현재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이제는 정말 미래가 없고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바닥을 이미 찍은 상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다시 한번 이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급등이 무조건 10배는 아니겠지만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는, 이때가 1차라고 하면 2차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버티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이 종목을 손절로서 끝내느냐 아니면 엄청난 수익으로서 끝나느냐, 이게 결정이 되게 된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주가가 이 바닥을 지지하고 계속해서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 대부분의 뉴스를 보시면 이 에디슨 EV에 대해서 악재를 계속해서 쏟아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급등이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악재는 없어지고 새로운 재료가 될 만한 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온다. 근데 이미 이때는 주가가 급등이 너무 빨리 나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할 이런 시기를 놓쳐버린 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에디슨 EV는요, 종가를 기점으로 캔들 방향이 3가지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당연히 주식은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그리고 주주로서 할 일은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캔들 흐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즉 앞으로 이런 흐름 혹은 이런 흐름으로 캔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 시나리오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이 시나리오라는 건요, 마치 내가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 중에 제가 직접 작성한 이 시나리오 매매 자료,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시나리오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해서 바로바로 이 시나리오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시나리오 중에서도 3번 시나리오죠. 추가로 주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빠지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을 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이미 현금을 다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대응이 어렵고 무조건적인 이 홀딩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혹시라도 현금 비중이 남아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 3번 시나리오로 갔을 때 어느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바닥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제가 가격까지 정리를 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시나리오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단톡방이 있죠. 지금 현재 이 단톡방에 제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평소에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영상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단톡방에 올려놓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일일이 이 문자를 통해서 종목 받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저 혼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평소에 이 단타 매매를 즐겨 하시는 모든 이 참여자분들끼리 서로 소통도 하시고, 그날그날의 이 주도주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매매하는데 막막하신 분들은 이 안에 들어오셔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분이든 어떤 광고성 그리고 홍보성 이런 글을 남기는 분들은요, 제가 전부 다 강퇴를 하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 LG엔솔처럼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소식이나, 아니면 그날 코스피라든지 혹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라든지, 한마디로 우리가 시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분석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단순히 이 급등주를 알기 위해서 이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주식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을 늘리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단톡방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해서 이 단톡방에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주변에도 혹시 이 단타 매매 즐겨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과 채널 오셔서 항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요 3가지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